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시를 못 읽는, 네, 화가 많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서 제가 제 취미 맞추기 이벤트 드렸습니다. 자, 두 분 축하드려요. 네, 제 취미는 여기 보시다시피 복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싱 정답 맞추신 분은 안 계셨지만, 네, 운동, 평소 열이 많아서 발산할 취미 맞추신 거로 하고요. 이분이 가장 정답 맞추셨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도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두 분에게 제가 마지막에 끝나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 요가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분에게 사실은 선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고상해 보였나요? 네. 요가도 좋아해요. 네, 하는데, 네, 취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복싱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네, 화를 다 발산하고 있어요. 네, 본격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네, 시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자기계발서나 소설 이런 건 너무 좋아하는데, 역사 뭐 책은 안 가리는데 시집은 잘 안 사게 돼요. 근데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아, 시집 좀 읽어야지. 내가 이제 너무 피폐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누군지 아시죠? 죽은 시인회사의 키팅 선생님, 그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가 예뻐서 읽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읽고 쓰는 거다. 그래서 또 한편의 시가 또 한편 또 너 또한 한편의 시가 된다는 것. 여러분의 시는 어떤 것이 될까 하고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인간이시죠? 네, 시를 읽고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시 한번 읽어볼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자아상이라는 시죠. 여기서 작동하자는 그 사나이죠. 근데 아무도 없는 외딴 우물을 이제는 들여다보다가 자신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미워 하고선 돌아가다가 아유 가엾어 하고 다시 돌아오고 왜 이런 짓을 하지? 라고 묻기 전에 이 사람의 이제는 말과 행동을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속에 나라는 이 사나이는 사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외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느 가을에도 아무도 벗하지 않고 호젓한 산모퉁이로 외딴 우물을 찾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외로운, 그리고 뭐 또 어쩐지 미워서 돌아가다가 어 그리고 가엾어지기도 하고 또 미워지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는 우리 공부할 때 배우셨지만 어두운 신문지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놓고 괴로워했던 윤동주의 시였죠. 그죠? 우리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젊음의 고뇌와 방향을 막 방황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 앞에서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시를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자화상에 나오는 윤동주랑 나랑 방황하는 나랑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겠다. 그 다음에 작품 속의 상황을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이 숫자에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진작 죽었다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으련만.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세요. 숫자에 말이 적어진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다. 네. 그다음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리라. 박넌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책이죠. 어, 이건 이제는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단서를 보면 그 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방공호라는 어휘예요. 방공호가 뭐냐면 전쟁 중에 이렇게 막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파놓고 그 안에 아예 이제는 이 할머니가 들어오지 않으시고 라는 구절에서 아직 전쟁이 진행된 걸 알 수 있죠. 또 진작 중이었다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는 할머니가 이 꼴 저 꼴 이제는 차마 보지 못할 끔찍한 일들을 보고 한탄하는 거죠. 그게 종합해 보면 이 시의 작중 상황은 끔찍하고 막 희생과 파괴 이런 것들이 있는 전쟁이 아직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할머니가 방공호 위에 우연히 이렇게 핀 채송화 꽃씨를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음, 이런 작품 속에 이렇게 상황을 아는 거를 그 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 이 할머니의 이제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조그만 생명력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할머니,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 이런 거에 대해 좀 대조됐던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런 상황만 좀 이해하고 있어도 굉장히 시를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낭독이랑 묵독인데요. 시의 맛을 제대로 알려면 사실 낭독이 굉장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분위기에 맞는 감정이랑 호흡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을 알맞게 조절하면서 시행의 구분을 표시된 작품의 흐름을 살려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 같은 경우도 낭독을 하는 데 있어서 잔디, 잔디, 금잔디 이렇게 줄을 바꿔 쓴 건 무슨 문과일까요? 네, 한마디씩 여유를 두고서 읽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네, 읽어주면 좋다는 거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시작하기 전에 도구 활동지 지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시 적어보고 낭송하는 부분 부탁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나의 유언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았던 시가 사실은 뭐 여러 시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유언시 보면서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아직 뭐 유언시 쓸 나이는 아니지만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는 나태주 시인의 유언시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를 좀 미리 적어두면 인생이 되게 소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언시 같이 한번 적어보고 네, 낭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자 소개 먼저 할게요. 네, 시인 나태주 시인이고요.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럽게 이 나태주 시인의 책을 사서 읽었는데 이번에 나이를 몰랐어요. 왜? 워낙 전문 느낌의 이렇게 좀 상큼한 예쁜 말들을 많이 하셔서 45년생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47년생인데 아빠보다 형이야. 근데 굉장히 생각이 젊으시고 좀 놀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충남 서천에서 이제는 출생을 하셨고, 그리고 공주 사범대를 졸업하셔서,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졸업하고, 그리고 국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네, 재직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정통적인 서성성 같은 거로 이렇게 이제는 수상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유명한 시는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뭐 모르는 분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는 이분의 시는 제가 제일 장점으로 보는 건요.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서정시의 진수라고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집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이 눈물을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흘렸던 시들이 많이 있고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권 사서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풀꽃씨 같은 경우 되게 유명하지만 우리한테 긍정적 메시지랑 에너지를 주는 서정시거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 오늘 되게 여성적으로 읽으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남성스럽지? 네, 한번 예쁘게 읽어볼게요. 네, 나태주 시인의 이제 풀꽃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는 멀리서 빈다라는 시집에 나왔던 책이에요. 한번 보면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두 번째 시는 누군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의 색깔이나 이제 특징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양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를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는 뜻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밀 이런 거는 여운을 남기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풀꽃상 같은 경우는 풀꽃 향기 한 줌이라는 책에 이제 수록된 시인데 저는 그때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EBS 초등 강사, 메인 강사 시험을 봤는데 저는 사실 약간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메인 강사 시험에 제가 떨어졌는데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이거를 읽고 기죽지 말고 살아봐. 막 꽃 피워봐. 시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꽃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본인의 모습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이제는 내 상황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나가라 라고 말해주는 전 느낌을 받아서 그때 굉장히 좋았던 시였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유명한 시예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너무 예쁜 시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게 사랑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예쁜 정의를 내려주는 시가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다 이쁘기만 하겠어요. 예, 이쁘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좋지 않은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고 싫은 거를 참아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하면 나 왜 이래 이렇게 막 이러면 이 시 하나 딱 읽어주세요. 너나 잘해 그럴까요? 네. 네,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네, 나태주의 내가 너를인데요. 짝사랑에 대한 마음을 정말 순수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이분의 이제는 얘기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나는 나의 시가 최고급의 시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유명한 시가 되라고 요구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조그만 손수건이 되고 꽃다발이 되고 그들의 어깨에 조용히 얹히는 손길이 되길 바란다. 유명한 시보다 유용한 시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중에서 유용한 시라는 네, 산문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적어봤고요. 이분이 시를 쓰는 그런 이렇게 마인드, 유명한 시보다 유용한 시가 되길 원하는 마음, 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음. 자, 책 소개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드리다가 다음 3편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나태주 시인의 시이고요. 이 일러스트가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중국의 일러스트 오아물루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유로운 관찰이랑 감상을 들여다보고 낭만을 걷는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이 책 안에는 일단은 214편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1부는 100편. 그래서 이제 신작시이고요. 2부는 독자들이 여태까지 사랑했던 시, 대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는 49편. 3부는 나태주 시인이 사랑하는 시, 65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사랑하는 시가 2편,
2부, 그리고 3부는 나태주 시인이 사랑하는 시, 그게 65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그렇게 214편의 표가 있고요. 간결한 시들이 많아서 되게 더 그만큼 공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읽다 보면은 내 심정을 누가 말해주는 느낌이란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좀 이렇게 이기적이고 성격도 급한데 이런 생각이 말캉말캉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착해지는 느낌? 네, 그리고 이 나태주 시인의 사람들이, 나태주 시인의 그 시각이 굉장히 따스하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에 나 자신도 좀 이렇게 선해진다. 나도 그렇게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2020년도의 키워드 외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는 고립돼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아쉽고,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사실 현대인들한테 이 코로나로 인한 외로움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궁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든 고립된 외로움이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사실 좀 가슴이 좀 말캉말캉 해줘야 되고 그런 외로움을 좀 바꿀 수 있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 마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시 이제 다음 편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편에서 만나요.